하나 이슈가 있어서 그런 위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로 오는 두 가지 주인데 첫 번째 주제는 중국의 경기도 나갈 끝난 야 들어가는 부채에 대한 지적이고 그게 결국 시진핑 이 독재 체제를 위한 무리한 경기 부양책 아니냐라는 측면에 대해서 조금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또 상장 폐지 주식시장의 어떤 암동을이라고 불리는 그는 경험을 정확히 표현하면 국내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의 주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한번 정중히 부탁드리고 추천 나방 한번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주제는 사실 하나의 이슈라고 보시면 되고 주식시장에 대한 어떤 가벼운 내용입니다. 첫 번째 주제가 사실 메인 주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또 힘차게 가보면 최근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을 두고 이야기가 많죠? 이 부분은 결국 반등 후 상승이라는 낙관적 측면과 추가 하락이라는 비관적 측면이 공존하는 내용인데 이 두 가지 긍정 부정 측면을 제가 각각 짚으면서 최대한 객관적인 시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언론은 중국 국가통계 국이 17일 발표한 1, 4분기 국내 총생산, 즉 GDP 증가율이 전 분기와 같은 6.4% 수준으로 나타나면서 경기 둔화세가 멈췄다 라고 굉장히 낙관적이고 희망적인 이야기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의견은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이 성장 둔화를 일정 기간 막아주는 일시적 처방이 다라는 생각입니다. 즉 경기 부양책으로 급한 불운 같기 때문에 GDP의 증가의 하락세가 일시적으로 진정되었으나 중국 경제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채는 오히려 키워서 금융 리스크 측면에서 좋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긍정적인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표 측면에서 한번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가장 큰 것이 지표인 GDP가 방어됐고 각종 주요 지표들도 보면 3월 산업 생산 증가율이 8.5% 수준인데 이는 시장 예상치보다 이제 3%가량 높은 수준이었으나 이달 1월 달은 5.3% 수준이 어쩌죠. 많이 상승한 수치입니다. 이는 산업 현장에 어느 정도 활기가 다시 돌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 3월 소비 판매 증가율도 시장 예상치보다 높은 8.7%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내수 소비가 어느 정도 살아나고 있구나 이런 예약 2조 실업률 측면에서도 5.2%로 전달해 5.3%보다 살짝 큰 의미가 있는 수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진정된 추세고요.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도 1월 달보다 0.2% 정도 높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지표들이 올라간 그 배경엔 무엇이 있느냐 하면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과 감세 정책이 임의적으로 지표를 끌어올렸다 라고 생각해도 그게 들리지 않습니다. 실제로 중국 새 정부가 카운팅하는 소득세 수입이 지난해 동기보다 약 30% 정도 감소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지표는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인위적인 경기 부양책은 사실 홍보 효과는 있어요. 대외적인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 라는 홍보관은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그다지 아까 긍정적인 증명만 존재한다고 보진 않습니다. OECD는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예상치를 지난 11월 달 예상치보다 오히려 하향 조정한 6.2%로 제시했고 주요 금융기구를 통한 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작년보다 낮게 제시했습니다. 자, 분명히 거시 지표 및 실질적인 실업률 산업 생산성 지표들이 다 좋아졌는데 왜 세계 경제 전문가들은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작년보다 낮게 보는 걸까요? 그 이유는 결국 중국의 적극적인 공산주의 이적 시장 간 섭으로 이루어지는 이 경기 부양책은 양날의 검민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커져가는 경기에 불을 지표는 단기적인 처방책 측면에서는 물론 일부 긍정적이라고 더 볼 수 있지만 문제는 중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채 부정정리 때문이죠.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건 OECD D에서 16일 출판한 중국 경제조사 보고서에서 중국이 2019년에서 2020년 성장 지속을 위해서 무리하게 부양책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양책은 기업 부문 채무를 다시 늘리고 전반적으로 보면 레버리지 등에서의 진전을 뒤집을 위험을 내포하고 있죠. 사회 기반 시설 분양은 불교난과 잘못된 자본 배분을 더욱 키울 수 있고 즉 중기적으로 성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
이런 부분을 다 배제하고 그냥 지표만 보고 이야기할 것은 아니다. 과도한 차익 및 기업 채무가 금융위 있을 그에 충격을 줄 수 있는 면도 제작해야겠죠. 즉, 단 한 명 시진핑 국가, 중국 국가 주석 중심 체제 안정을 위해서 중국은 최소 6% 성장률을 사수해야 되는 사명을 갖고 있고 중국 최고의 경제 전문가들은 부작용을 알면서도 이 시진핑 체제 유지를 위해 각종 경기 부양 정책이 추가로가 동원될 것이 확실합니다. 이 정도로 하나 첫 번째 주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제가 말씀드린 인간들에 대해서 생각이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저도 더 공부해서 더 좋은 어떤 양상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앞서서 커피 한잔하고 이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 한번 가보면 결국 주식에 대한 예약인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암 덩어리가 하나 있죠. 정확히는 국내 증시에 상장된 중국 회사들입니다. 몇 번 들어본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차이나 그레이트 이 회사는 2008년 5월 30일에 푸젠 공식 왔던 가 집단 유한공사이라는 거 이 회사도 있고 여러 가지 자회사도 있고 손자 회사도 있는데 이런 회사들의 코스닥 상장을 위해 설립된 역의 지주회사입니다. 자회사 세고 손자 회사 내 곳을 소유하고 있죠. 신발이나 우리의 같은 일을 하는데 일을 하는 건 좀 다양합니다. 아무 때 이 회사는 18일 장마감 이후에 오후 5시 43분에 감사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공시가 뜨고 감사 보고서의 외부 감사인 이의견, 거절이라는 감사 의견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감사를 담당한 다산회계법인은 전환사채에 대한 채무 불이행, 계속 기업 전자와 관련한 불확실성 전환사채 및 파생상품 부채의 측정 이런 것들을 이유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입사할 수 없었다. 이런 이유로 제시하고 이 한국거래소는 당연히 아가상장 폐지 사유에 해당이 된다며 이와 관련해서 동사가 상장 폐지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이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러면서 매매 거래 정지를 시켰죠. 이 소식을 들은 이 투자자들은 당연히 굉장히 암울한 상황이고 그쪽에 이제 해요. 돈을 넣은 분들에게는 굉장히 이게 비통한 소식이겠죠. 그동안 중국 국적 기업은 국내 증시에 한숨을 4개 정도 상장이 됐지만 절반에 가까운 11개가 상장 폐지됐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2011년 1월에 코스피에 데뷔한 중국 고성 이 회사는 상장하고 얼마 안 돼서 바로 1,000억 원 대 분식 회계가 드러나서 장 3개월 만에 거래 정지가 됐습니다. 결국 13년 10월에 대출이 되고 투자자들이 그때 피해본 투자자에게 2,000억 원이 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코엘홀딩스 연합과 아기 성용광장 투자나 삼로드, 디지털 중국 식품 포장, 등이 다 상장 폐지됐죠. 차이나 하오란 또 있었고 월리도 있었고 많습니다. 사실 이런 기업들의 한두 개 투자를 해보신 거니까 중국 쪽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해보신 그런 입장에서 라면 이제 중국 기업이 좀 지긋지긋한 정도, 물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하지만 상장 폐지가 그거를 의미하는 건 아니잖아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최근 미중 무역 협상 타결 조짐도 보이면서 중국 주식에 관심을 보이는 분들이 많다 말이에요. 그런데 또 문제가 터졌다. 차이나 그레이트에 따라 충격의 이자가 시기도 전에 또한 그 신발이나 의류 액세서리를 생산 판매하는 회사들은 자회사로 둔 이스트 아시아 홀딩스 이 회사는 19일장 종료 후에 기존 외부 감사인의 힘으로 외부 감사인 리부제한 가운데 현재까지 신규 외부 감사인의 선임이 완료되지 않아서 22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이 감사 보고서 발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맛보여. 그 구실을 했고 당연히 매매 거래 정지가 이루어져죠. 이 신규 외부 감사인이 선임되면 이제 거래가 풀리는 거긴 한데 그때까지 투자자들은 또 발만 동동 하면서 돈이 느낄 수밖에 없죠. 그 돈이 갑자기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이는 이 시장에서 바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스트 아시아 홀딩스는 전기 시장에서 11% 바로 급락했고 중국 건강식품 제조업체인 CKH 면 14% 정도 하락률을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20KH 같은 경우에 왜 하락하는 보면 6월 결산 법인으로부터 지난해 감사 보고서는
적정 의견이 없어요. 근데 영업 적자를 기록하면서 이 중국 기업들이 어느 정도 이상한 조짐이 보이면 바로바로 막 거래 정지니가 가고 상장 폐지가 가고 이러니까 조금 이제 불안감이 있지 않았나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 기업들이 중국 기업이란 이유만으로 이렇게 다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뭐 골든센츄리나 뭐이니 보시겠지만 좋아, 열람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좋아하는 이 영상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되게끔 하는 큰 팀이니까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 주제 중국 반도체도 기술 탈취 도대체 언제까지? 그리고 두 번째 중국 화면의 또 들통 역시 중국 정부라는 주제인데요. 우선 첫 번째 이야기는 파워의 또 들통 역시 중국 정부 거짓말 들통 났다라는 주제로 한번 얘기 보겠습니다. 최근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오히려 화상회의를 홍보해주면서 자신들의 위상을 높여주었다며 에서 굉장히 기고만저하는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본인들은 중국의 기업이 아니다, 사기업이다, 중국으로부터 어떤 지원도 받지 않는다는 일관된 발언을 하면서 언론을 통해서 계속 그 입장을 고수해왔죠. 하지만 이것도 결국 거짓말이 했습니다. 최근 미국 청중앙정보국 CIA 있죠. 이 CIA에서 중국 화웨이가 중국 국가안전무인민해방군 및 여러 국가기관으로부터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최근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46페이지의 화웨이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한 영국 기계의 이 사실을 CIA가 제일 먼저 알렸습니다. 왜냐면 꼭 5G 사업자 최종 선정이 영국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럼 결국 중국 화웨이가 중국 국가안전인민해방군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고 있다는 건 네, 그렇습니다. 결국 팜 있는 곳 중국 이고사 기업이 아니라 공기업이란 소리죠. 저렇게 돈을 지원받는데 어떻게 정부로부터 화웨이가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말이 안 된 소리죠. 영국에 이어서 이 사실을 미국이 5까지 국들이죠.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이외에도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CIA가 전달한 정보는 영국 정부 내가지 않고 2층 일부에게만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는데 이렇게 전해지는 이유는 여러 기업들 때문이죠. 사실 지금 영국 정부가 화상회의를 채택할지 말지에 대한 결정을 판단하고 있고 아무래도 이 판단에 의해서 영국의 통신사업자와들인 보다폰, 이들이 이 판교에서 움직여야 되잖아요. 아무래도 지난달 화웨이 장비가 20년 전 소프트웨어 기술을 쓴다는 보고서가 나왔고 사이버 보안 문제에 있어서도 심각한 결함을 갖고 있다고 정부 측에서도 발표를 했기 때문에 또 시간을 주시면 화웨이가 보안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받기도 했고 이렇기 때문에 확인 측 발언에 대해서 전혀 진전이 없다고 판단하는 영국이 5G 이동통신망 사업자로 중국 과외를 채택할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브렉시트 문제라든지 영국이 그냥 중국을 배치하기에는 여태까지 행보에 있어서 영국 자책인 좀 큰 리스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살 때 긴장을 도움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앞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후 시간은 0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예르는 아시겠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225이라는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뉴스에서 미중 무역 전쟁이 곧 끝날 꼭 엄청난 합의점을 찾은 것처럼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무역 전쟁이 소문에 미국이 중국에 대해 단지 관세를 물리기 위한 것처럼 보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하지만 실제 이 무역 전쟁이 표면적으로는 관세 물리기 형식을 보여주고 있지만 실상은 군사 전쟁, 기술 전쟁, 반도체 전쟁 그리고 더 나아가지 통신 전쟁이라고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하지만 혹시 왜 이 무역 전쟁이 시작되는지 아시나요? 미국이 단지 무역 수지에 있어서 계속 적자를 봐서 그럴까요? 물론 어느 정도는 이 정도 펑션을 차지하고 있겠지만 이 무역 전쟁의 시작은 사실 중국이 미국 전투기 개발 군사 정보를 해킹하면서 트럼프가 열이 받아서 시작이 된 겁니다. 실제 해킹한 정보를 갖고 디자인과 성능이 굉장히 비슷한 스텔스 전투기를 중국에서 뽑아내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사실 또 모든 군사 정보의 근간이 되는 기술이
반도체라는 걸 중국이 이번에 알았고 반도체 기술 없이는 군사력도 없다는 것을 알아보려고요. SiC 초고속 반도체 기술이 없으면 군사 반도체는 만들 수도 없고 이루어질 수도 없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중국이 반도체 기술 개발에 도입을 하자마자 미국이 중국을 내렸죠. 특히 반도체 전쟁으로 이 중국이 D램을 생산하겠다는 야망을 미국이 바로 꺾었습니다. 푸젠 주나가 파산을 했고 이런 큰 대기업 수준의 기업 말고도 인텔 및 반도체 장비 회사인 어플라이드 머터리 어제까지 중국에서 떠나고 사업에서 손을 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퀄컴이 중국으로부터 전할 때 써요. 퀄컴이 중국에게 3년 전에 굉장히 큰 금액을 투자해서 마는데 HXT 반도체라는 벤처 기업이 있습니다. 이 HXT라는 반도체 회사는 최신 서버랑 반도체를 개발을 하고 판매하려고 퀄컴이 중국과 합작해서 만든 기업입니다. 당시 돈으로 한 1조 원 가량 투자를 했었어요. 근데 이 기업이 이번 달에 문을 닫습니다. 우선 퀄컴은 미국 기업입니다. 미국이 중국을 이렇게 내리는데 어떻게 쉽게 퀄컴이 중국이랑 일을 하겠습니까? 또 퀄컴이 기술이다. 자본을 투자하면 보안리가 협력하는 나라가 중국인데 퀄컴이 입장에서 서버용 반도체를 개발하는 과정을 중국과 함께 할 텐데 당연히 이 기술은 빠져나가겠지요. 지금은 성이 중국에서 크고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 중국에게 손을 걸려서 큰 거기 때문에 관심만 봐도 아시죠? 우리나라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호재이지만 우리나라에게도 미국으로부터 불똥이 튀지 않게끔 좀 조심해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여튼 여러 언론을 통해서 중국에게 지원을 받는 기업 중에 한 곳인 화웨이가 중국 정부의 자금 지원을 안 받았다고 하는데 명백한 거짓말이었고 런성페의 회장 자체도 중국 인민해방군 출신이다. 가 화웨이 회장식 맡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한 3주 정도 남았습니다. 유럽연합 EU 그리고 대서양주의기구 나토 회담이 체코 프라하에서 열리는데요. 이 회담에서 미국이 중국 합의를 5G 네트워크 시장에서 앞서 말씀드린 두 연합에 포함된 국가들에게 사용하지 못하게끔 아주간 정책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특히 군사 정도 올리라는 굉장히 큰 카드를 미국이 지금 쥐고 있는 상황인데 이 회담 이후 저 두 연합에 속한 나라들이 신민과 신중해야 선택을 분명할 거고 신비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또 한 번의 엄청 큰 냉전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와 관련된 소식들이 전해지며 또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중국도 반도체 기술 탈취인데요. 중국이 중국한 이야기입니다. 얘는 정말 질리지 않나가요? 언제까지? 네덜란드 ASMR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우선 ASM을 하면 반도체 팔 때 공정이 있어서 절대 빠질 수 없는 포토로이스 그래픽 포토 공정에 필요한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물론 삼성, SK, 하이닉스 등이 없었다면 지금처럼 세상에서 반도체를 생산하기 쉽지 않다는 것도 사실이지만 좀 더 그 속내로 들어가 보면 방금 말씀드린 네덜란드 기업인 ASML이 없었다면 삼성, SK, 하이닉스가 반도체를 못 만들었을 수도 있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ASML의 장비는 반도체 업계에서 절대 없어 선을 안 될 장비입니다. 특히 최근 많이 이슈가 되었던 극장에서 공정의 필수적인 EUV 장비 이후의 장비를 만드는 세계 유일의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ASML의 최신 도관 기술과 정보를 ASM의 내부의 중국 직원들이 기밀을 훔쳐서 중국계 회사에 남겨버렸다고 최근 네덜란드 경제 매체인 HFD가 보도를 했어요. ASML은 세계적으로 지사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반도체를 생산하는 나라에는 지사가 무조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중국, 대만, 미국 등 굉장히 다국 출구로 자국적으로 퍼져 있는 기업 중 한 것이죠. 근데 그중 한 곳인 미국 산호대 지상에서 6명의 중국인들이 이 ASML의 기밀 자료들을 떼갔어요. 소스코드 소프트웨어 장비 가격을 결정하는 전략 그리고 사용자 매뉴얼을 떼가한 것으로 좀 밝혀봤는데요. 우선 이 포트를 속으로 장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의 오차 없는 정확한 움직임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왜냐면 이 기대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하만큼만 트럭, 저도 웨이버 위에 전수하는 패턴이 어긋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관건이다. 출력이란 메인 파워 부분도 중요하지만 기계로 움직이는 소스코드 소프트웨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기업 입장에서 이 순수 코드는 최고 수준의 기밀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보를 중국에 빨간 거죠. 또 사용자 매뉴얼 같은 경우는 저게 뭔데 입을 수 있지만 매뉴얼을 분석해보면 어떤 기능이 있고 어떤 과정을 통해 기계가 음식이 있는지 기계가 크게 없어도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장비를 사가지 않은 업체에게 이 매뉴얼이 있다는 것은 카피가 장비가 없어도 앞으로 어떤 기계를 만들 건지에 대해서 방향성을 쉽게 수립할 수 있는 거죠. 같은 이 중국인들이 중국 자국 기업인 XTAL이라는 회사로 이 기술을 빼갔고 이 기업은 또 중국 과학기술부 지원을 맡습니다. 화웨이가 하는 행동이랑 전혀 다를지가 하는데요. 그리고 하나 더 문제가 된 것은 삼성전자가 지금 이 기업 배후에 있다고 언론에서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선 XTAL이라는 기업에